집중관리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첫 주의 퀴즈 1번부터 3번까지를 간단하게 평가해보고 퀴즈 4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네이버의 웨이론 스터디에서 몇 분이 모여서 같이 퀴즈를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퀴즈의 평가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데이터의 신뢰성이 쌓이고 합격 전략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매주 토요일 2시에 네이버의 웨이론 스터디에서 같이 모여서 퀴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연세 법칙의 평가와 연습을 위해서 퀴즈 1번을 출제했습니다. 퀴즈 1번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집중관리반은 강의 내용이 결정된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과 필요에 따라서 강의 내용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산 문제를 다루는 퀴즈에서는 제가 목표 시간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적어도 이 시간 안에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목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계산 연습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린 것이에요. 계산 연습을 하고 나서 이 정도 문제의 최종 목표는 아마 1분 정도가 되겠죠. 첫 주에 참석하신 분들의 퀴즈 1번의 소요 시간은 거의 대부분 2분 15초 내외였어요. 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건 현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평균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한 분이 오답이 한 개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오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계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답이 있을 때 오답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한 계산의 실수라도 실수의 유형을 찾아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따라서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주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뺄셈 실수를 가끔 해요. 따라서 중요한 시험에서는 뺄셈은 암산하지 않고 반드시 연습장에 서서 계산을 하죠. 다음에 답원을 보겠습니다. 답원이 이 문제의 핵심 문제죠. 답원을 보자마자 0이라고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다 계산을 하다가 0임을 알았고 가장 빠른 분이 10초 정도 걸려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문제를 받으면 바로 계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답을 알 수 있는데 손이 먼저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답원의 경우도 x가 마이너스 1이면 괄호 안이 0이고 코사인이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사인 0이 곱해지겠죠. 따라서 답은 0일 수밖에 없죠.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많고 또 더 빠른 계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잠깐만 생각해보고 계산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의 결과를 보니까 연쇄 법칙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몇 번 퀴즈를 더 시행해서 연쇄 법칙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계산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연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퀴즈 1 정도의 문제는 1분 정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퀴즈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야 이런 데이터를 믿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의에 반영할 수 있죠.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매주 토요일 2시에 모임을 갖고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퀴즈 2번은 여러분들의 적분 실력을 보고 싶어서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2번부터 5번까지는 부분 적분을 이용한 별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 문제는 가장 빨리 푸신 분이 2분 30초, 나머지 분들은 3분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푸신 분이 오답이 하나 있는 걸 보니까 쌍국함수에 관한 적분 한 문제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퀴즈 2는 오답이 조금 있는데 오답의 원인이 명백하죠. 쌍곡함수의 공식이 기억나지 않아서죠. 쌍곡함수는 미분기하학 복수해석학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쌍곡함수의 기본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면 아주 많은 공식과 정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기억하던 공식이 갑자기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대처하는 연습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쌍곡함수는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과 관련 있는 함수란 걸 이용해서 공식을 유추할 수도 있죠. 퀴즈 1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쌍곡함수를 어려워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쌍곡함수에 관한 특강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함수가 더 이상 무섭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죠. 퀴즈 2의 2번부터 5번을 부분적분으로 계산한 분은 없었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부분적분의 패턴을 소개하는 게 목적인 퀴즈이지만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적분의 계산은 한 번에 끝내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죠. 제가 소개한 패턴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은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퀴즈 3은 미지수가 3개 식이 하나인 동차연립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 정식은 임용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선형대수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연립방 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임용시험에서는 2차원이나 3차원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 3개인 연립방 정식으로 변환이 되겠죠. 퀴즈 3을 다루면서 미지수가 2개인 동차연립방 정식은 완전히 끝을 냈고 미지수가 3개인 경우 가장 기본적인 식이 하나인 연립방 정식을 풀어봤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소요 시간은 거의 대부분 1분 50초 정도였어요. 한 분이 빠르게 푸셨고 한 분이 조금 늦게 푸셨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게 좀 아쉽죠. 다시 강조하지만 연립방정식은 선형대수학의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퀴즈 3에서 소개한 패턴은 아주 중요한 기본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익히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 문제를 봤을 때 30초 안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퀴즈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이번 주 퀴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반드시 퀴즈를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과 오답의 수를 꼭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열흘쯤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소요 시간과 정답률을 비교해보면 나의 계산 실력이 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퀴즈사의 주제는 고배 미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작년, 재작년에 저한테 로그 미분법을 배우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퀴즈사의 문제처럼 곱셈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곱셈이 많으면 1개 미분계수도 귀찮은데 2개, 3개 미분계수 계산은 아주 까다롭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곱셈으로 이루어진 곡선 알파의 곡률 연료를 구할 때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죠. 토션을 구하려면 3개 미분계수까지 계산해야 되죠. 곡선의 식에 곱셈이 많다면 아주 귀찮은 일이 되겠습니다. 또 곱셈으로 이루어진 복수함수의 n중국에서 유수를 구할 때 n-1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죠. 동치인 문제이지만 곱셈으로 이루어진 복수함수의 선적분을 코시적분 공식으로 계산할 때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따라서 이 복수함수의 선적분을 구하는 문제가 1999년 5월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5월 문제라니까 조금 이상하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을 많이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는 5월과 12월 두 번 임용시험을 치르기도 했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곱셈이 많은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로그 미분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할 수 있어요. 로그 미분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반에서는 로그 미분법으로 3개 미분계수까지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퀴즈 4에서 다루는 1개 미분계수까지는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1개 미분계수는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죠. 그런데 다음에 다루게 될 2개, 3개 미분계수는 선택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로그 미분법으로 2개 3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교재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 사용하는 패턴이죠. 따라서 출제위원은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곱셈이 많은 함수에 2개 3개 미분계수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출제가 꺼려지게 되죠.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익히는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두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분계학에서 곡선의 연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3개 미분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 미분계수의 계산까지 우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퀴즈 4에서 1개 미분계수를 익히고 다음 퀴즈에서 2개, 3개 미분계수로 단계별로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로그 미분법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0이 아닐 때 f의 도함수는 f 곱하기 로그 f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증명도 어렵지 않죠. 로그 f의 도함수가 f분의 f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f를 곱해주면 식을 얻을 수 있죠. 얼핏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도함수보다 우변이 더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대문자 f가 곱셈으로 이루어진 함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곱셈이 많다면 도함수를 구할 때 곱의 미분을 반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f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고 지수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따라서 로그를 붙인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곱의 미분을 쓸 필요가 없게 되죠. 로그를 붙인 후에 미분하게 되면 상수 곱하기 로그 fk를 더한 것의 미분이기 때문에 상수 곱하기 fk분의 fk의 도함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개 도함수는 이걸로 끝이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로그 미분법은 도함수의 계산보다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로그 미분법으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전개하면 곱의 미분과 일치하죠. 그리고 로그는 0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닌 점에서 로그 미분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렇다면 곱셈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함수값이 0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죠. 곱셈으로 이루어진 함수 f가 a란 점에서 함수값이 0일 때 fx를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죠. 하나는 a에서 0, 나머지 하나는 a에서 0이 아닌 두 함수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해해서 곱의 미분을 써주면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f에서의 미분계수를 간단히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는 로그 미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2개 3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퀴즈를 풀기 전에 1999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죠. 반지름 2짜리 원내후에 특이점은 마이너스 1밖에 없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중극 마이너스 1에서 유수를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피적분 함수를 f라고 하죠. 피적분 함수 f에 g 더하기 1의 제곱을 곱한 함수를 g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f의 이중극 마이너스 1에서 f의 유수는 마이너스 1에서 g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유수 계산이 이번 시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세 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 g의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로그 미분법을 사용하겠습니다. g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를 붙여서 덧셈으로 분해한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 이 필기는 절대 적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은 것뿐이죠. 실제 계산할 때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죠. g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다음 단계는 설명을 위한 식을 보지 말고 원래의 식으로부터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그를 붙여서 덧셈으로 분해한 다음에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는 성분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g의 제곱 더하기 7을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g의 제곱 더하기 7분의 2g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g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로그 2의 2g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2의 2g제곱은 2g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로그 g 빼기 3을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f의 유수가
마이너스 4배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됨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단계를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2짜리 원 내부에 특이점이 이중국 마이너스 1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의 유수 곱하기 2파이i로 적분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로그 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 로그 미분이 익숙하다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배 미분으로 계산하는 것과 시간 차이가 아주 많이 남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0에서의 f의 미분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f0을 계산해 봐야죠. f0이 자연대수 2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0에서 f의 미분계수는 f0에 로그를 붙인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은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필기일 뿐 절대로 필기해서는 안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 단계는 읽지도 않겠습니다. 당연하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필기조차 하지도 않겠고요. f0이 자연대수 2이기 때문에 자연대수 2 곱하기 역시 나머지 식은 원래의 식에서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 곱하기 로그 x 더하기 1에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0 더하기 1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1에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1에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0 빼기 1분의 1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5배의 자연대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1번과 함수가 똑같죠. 0만 2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화면을 따라가시면서 계산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개미분계수의 로그 미분법은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익혀둬야 되고 익혀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개미분계수를 로그 미분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관리반의 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